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여하튼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노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저도 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학원에 나오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한답니다.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실무 중개보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지만 미리 그걸 따져 이 정도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양극화되는 시대에서는 그 본인도 그렇고 이 자녀들 어려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,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투자 대상,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쉽게 해서 주식을 치면 ETF서부터 저 안전자산으로 금이라든지 코인은 조금 잘 그 가르치셔야 될 겁니다. 해서 이러한 그 이 저기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일종의 마인드 내지 지식을 어려서부터 육성을 시켜줘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과거하고 달리 워낙 이 사회 자체가 너무 양극화돼 있고 이게 극단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사실은 30%의 사람이 70%의 부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70%의 사람이 30%의 부를 갖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이게 현재의 그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OECD 중에서도 하위 국가인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1% 전후까지 이렇게 하락된 이게 너무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작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지만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땄지만 실제 이 실무업계에 종사하시기 그러니까 성격적이라든지 그분의 살아오신 과정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못하실 분들이 좀 계세요. 물론 그분들도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. 그분들은 나름대로 성격 변화라든지 나름대로 그 본인이 꼭 해야겠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해서 절박히 하시게 되면 여기 다 적응 가능합니다. 한데 이미 나 저기 빌딩 갖고 있어. 어? 생활 여유 있고 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슬슬 해외여행이나 다녀도 돼. 한데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아. 한데 그런 분들이 공중에서 자격을 따서 여기 그 일선부서에 치열한 거기에 그 신입으로 입사해서 적응해가지고 여기서 뭘 터득하신다는 게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적응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분의 연령층이라든지 그분의 성격,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뭘 취급 주로 해야 되느냐. 그러니까 1층에 공중개사 사무실 가서 주택을 위주로 해야 될 뿐인가. 아니면 중개법인 가서 이 모텔이라든지 뭐 사우나 이런 걸 취급해야 되는지, 아니 빌딩을 취급해야 토지를 취급해야 되는지, 아니면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점포 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될 정도의 실무만 짧은 시간이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항목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업계 전반이 어떤가, 그리고 부동산 중개가 뭐를 하는 건가, 취급 품목, 주택, 빌딩, 뭐 모텔, 토지, 점포별로 설명해드리고 아주 중요한 게 어떤 걸 취급하든 간에 상권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. 상권은 하여간 넓은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건데 상권하고 입지, 몫이라는 문제. 부동산은 이 입지의 값이라 해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땅값도 결정되고 또 그 땅의 그 쓰임새, 용도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뭐 상업용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상업용 건물의 수익률이라 하죠. 임대업종서부터 뭐 사무실이 돼야 되냐, 점포가 돼야 되느냐, 그게 이제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보증공사에서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나 다 그 위치. 그러니까 부동산에는
그 커다란 상권 문제도 아니라 그 상권 내에서 어떤 몫에 있냐, 입지적인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라서 그 상권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하나의 툴이 있습니다. 신입들이 그걸 다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상권의 기본 요소가 되는 몇 가지 요소, 그러니까 TG라 해서 트래픽 제너레이터라 해서 이 교통 유발원이라 그러죠. 전에는 인구 유발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자가용들이 많이 보급돼 가지고 그다음에 전철이 워낙 많이 편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T지라 해서 우선 인구를 유발하는 요소 교통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동선에서 유동 인구가 주로 어느 쪽으로 다니느냐, 그다음에 그 상권 분석을 하려는 그 물건에 대한 접근성, 이런 그 상권 문제.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일종의 상업지만 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도 하나의 그 주택지로의 상권 분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거하고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게 되는데,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일반적으로 임대차, 주택 임대차 이걸 가장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주택 매매.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. 교환이라는 게 뭐냐? 이 공인중개사 과정에서도 그걸 배웁니다. 그런데 그 실제적인 거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건 실제적인 거에 맥락은 어느 정도 설명이 돼도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환이라는 거는, 자, 내가 이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내놨다. 그러면 이 교환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현찰 거래, 현찰 매매 시장으로 갑니다. 근데 현찰 매매 시장 A, B, CD에서 AB급은 팔리는데 CD급은 안 팔려요. 그러니까 공실이 많다든지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든지 지역이 안 좋다든지. 그러면 그다음 가는 게 교환 시장으로 갑니다. 교환 시장이라는 게 뭐냐? 그러니까 내가 다 현찰을 받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50억짜리 건물을 내놓는 분이 15억이 필요해서 내놓는 거예요. 그 50억이 필요해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그게 대출로 이미 발생이 돼 있어서 마지못해서 내놓은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15억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5억 현찰로 주고, 뭐 경기권 요새 전원주택지 같은 거 진짜 시세 없습니다. 전원 것도 안 팔리는 방법이에요. 시세 절반 정도에 팔아도. 그런 입장인데, 너 전원주택지 뭐 한번 노후에 한번 디벨로퍼로 개발해 보려고 무슨 양평에 꼴 안에 땅을 샀다. 양이가 개발할 그거 상황도 아니고, 이 갖고 있어봐야 뭐 별반 나한테 돈, 이거 줄 테니까 바꾸자. 내가 대출을 갖고 나름대로 가깝고 하니까 서울에서 점포 좀 버티더라도 해서 세를 놔가지고 내가 갖고 있겠다. 이러면 그 일종의 빌딩이라고 그러죠. 상가 건물하고 땅 플러스 현금이 교환이 되는 겁니다. 실제 실무에서는 뭐 공인중개사 과정에서는 충당 내지 보충금이라고 그러는데 현금을 주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실무업계에서는 속칭 이제 웃돈을 쏜다, 웃돈을 쏘아라,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교환 시장으로 가서 교환 시장에서도 또 그나마 너무 안 좋아서 안 팔려요. 그러면 그 다음 가는 게 세금 국세라든지 지방세 체납인 경우에는 이제 공매로 가는 거고, 그렇지 않고 근저당이나 전세권인 경우에는 임의 경매로 가는 거고, 아니고 사인 간에 뭐 차입금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내놔라 못 주겠다 얘기가 돼서 시비가 돼서 법정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경매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경매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경매 시장 주로 가는 게 임의 경매예요. 근저당. 은행에서 돈 빌렸다가 금리 너무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,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실이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,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는 게 이제 경매 시장이란 말입니다. 그 중간에 이제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반인들로 자주 접할 수 없는 실무자만이 접하는 그 시장의 개념.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제 업무, 주택별, 빌딩, 모텔,
토지 점포별로 실제 업무에 대해서 이 간단하나마 그 실제적인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뭐 4회든 2회든 주말반 2회든 간에 저하고 접촉해서 어차피 여러 인원, 많은 인원을 갖고 이렇게 이 실무 연수를 해나갈 생각은 없습니다. 적은 인원을 갖고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올바른 실무에 대한 파악, 진로 제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. 그래서 부가 서비스로 취업 상담 및 아이선도 해드릴 생각입니다.